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하디슈의 이한솔입니다. 화물연대가 그동안 파업 때마다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에 동참하라며 협박과 폭력을 가하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살인미수 행위인 쇠구슬 공격 등 폭력적인 행위로 비노조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 앞유리로 돌 또는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15분간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2대의 앞유리가 갑자기 날아든 물체에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차로 날아든 물체가 돌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차량 중 한 대의 운전자는 파손된 유리 파편에 목 부위를 긁혔으나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송 방해 행위로 보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찰에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엔 운행 중인 차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지 내 차량 600여 대 중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으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소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파업 기간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화물차주들에게 정상 운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26일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한 뒤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운송 방해나 물류 기지 출입구 봉쇄 등을 벌인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벌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화물연대 불법 행위 7건에 대해 8명을 수사 중이며 전담 수사팀 30여 명을 편성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새벽 부산 경마공원에서 수출입 물자를 실은 트레일러 42대를 순찰차 8대로 신항 현대상선까지 10.9km가량 호위하는 등 부산항 각 거점과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운송 차량을 호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물병을 던졌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8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일대에서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채 화물을 적치하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 100여 건, 야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35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불법 행위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15개 중대 112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의왕 ICD 내부의 유동 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LED 경찰 조명 차량, 순찰차 조명, 휴대용 손전 등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 중입니다. 노조의 불법 주정차 예상 구간에는 순찰차와 주요 경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도 사전 차단합니다. 불시에 열리는 게릴라식 시위에 대비해 주 야간 구역장을 지정해 유사시 1차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 운송 방해,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비상식적인 공격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군경과 정부에서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법 민노총입니다. 채용 요구를 안 들어주자 공사장을 막고 신분증 검사까지 하는 민노총입니다. 지난 4월 경기 부천시 한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 건설지부 간부 등이 찾아와 건설사 측에 평틀 공투입 인원 70%,
철근 타설은 투입 인원 50%씩을 우리 조합원으로 채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건설사는 이 같은 채용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노총은 건설 현장 입구를 점거하고 불법 체류자 등을 가려내겠다며 근로자 신분증을 검사하고 욕설까지 퍼부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2, 3월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민주노총이 자신들 소속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건설사의 공사 현장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했습니다. 손실이 늘어나자 건설사는 민주노총 측 요구에 굴복했고 결국 다른 하도급 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도 건설사가 아니라 퇴출당한 하도급 업체 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인사들은 경찰관이 배석한 자리에서도 우리 요구사항을 듣지 않으면 건설사 전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서 파업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최근 경북 경산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 가량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만족할 만한 보답이 돌아오지 않자 민노총은 차량을 동원해서 건설 현장 입구부터 막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피커로 노래를 틀었으며 현장 주변에서 몰카를 찍어 수시로 관공서에 신고했습니다. 건설사가 안전 환경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무차별 보복 신고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일부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102건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노조 특혜 요구, 불응하면 보복이라는 방식으로 벌어졌습니다. 신고 사례들은 업무방해 협박인 형법 위반 등이 81건, 건설인력 채용 강요인 채용절차법 위반 43건, 건설기계 장비 사용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은 52건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을 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건설업계 측에서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막상 신고가 접수된 사례 중에서도 민주노총이 두려워서 취하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집단처럼 공권력을 짓밟았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건설 현장의 무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아디슈의 이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